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정말 작지만 우리 세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죠. 바로 벌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. 저희가 미리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벌이 왜 중요하고 또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. 만약 벌이 없다면 우리 식탁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작은 곤충이 우리 생존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. 먼저 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그냥 윙윙거리는 곤충. 근데 이게 보통 곤충이 아니더라고요. 1억 년 이상 식물이랑 같이 진화하면서 수분, 그러니까 꽃가루밭이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. 자료 보니까 뒷다리에 뭐 꽃가루 바구니 이런 것도 있고 몸에 솜털로 정전기를 일으켜서 꽃가루를 모으고 와, 정말 신기했어요. 네, 맞아요. 정말 경이로운 적응이죠. 그 작은 몸으로 하는 일이 엄청나요. 말씀하신 그 수분 활동 덕분에 전 세계 야생 식물의 거의 90%가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. 90%나요? 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다양한 식물이 자라야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또 그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도 기여를 하는 거죠. 아,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후 행동가 뭐 이런 별명까지 얻은 거예요. 단순히 꿀 만드는 존재가 아닌 거죠. 그렇군요. 그 작은 벌이 기후까지 와. 그럼 우리 식탁, 우리가 먹는 것과는 얼마나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? 이것도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주요 농작물 100가지 중에 70% 이상이 벌의 도움을 받는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만큼 의존도가 높은 거죠. 우리나라만 봐도 사과나 딸기 같은 거,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 있잖아요. 이런 작물의 한 52%, 절반 이상이 벌한테 의존하고 있대요. 심지어 벌 수분이 필요한 작물이 그렇지 않은 작물보다 생산 가치가 5배나 높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, 그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는 최대 730조 원 정도 추산하고요. 우리나라 농업만 따져도 약 5조 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봐요. 5조 원이요? 와. 네,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고요. 우리가 마트 가서 사과나 딸기 살 때 그 가격, 신선도,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거죠. 벌은 정말 우리 농업이랑 경제 시스템에 뭐랄까, 숨겨진 핵심 동력인 셈이에요. 아, 정말 중요하네요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. 근데 이렇게 중요한 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서요. 이게 참 안타까운데 2006년에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군집 붕괴 현상, CCD라고 하죠. 갑자기 벌통에서 벌들이 확 사라지는 거.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.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불과 3년 만에 벌통 수가 30%나 줄었다는 데이터 보고 좀 놀랐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게 더 어려운 게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. 아, 복합적이요? 네. 일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같은 살충제, 이게 벌의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되고요. 또 뭐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죠. 그렇죠. 벌에 기생하면서 병을 옮기는 해충이나 질병 확산,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. 특히 기후변화는 좀 심각한 게 꽃 피는 시기하고 벌의 활동하는 시기가 어긋나게 만들어요. 그러면 오랜 시간 유지된 공생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. 와,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 게요. 그럼 정말 만약에 벌이 사라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? 하버드 연구 보니까 식량 부족, 영양실조 이런 걸로 1년에 14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.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. 벌이 사라진 가상식당 메뉴판 같은 것도 있던데 뭐 과일, 커피, 아몬드,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옆에다 주문 불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. 네, 그게 딱 시작일 수 있어요. 단순히 먹거리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. 농업에 기반한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. 또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. 어떤 특정 작물들은 수확량이 90% 이상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이건 정말 벌의 위기가 우리 생태계 전체가 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. 상황이 참 심각한데 그래도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다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도심 빌딩 옥상이나 버스 정류장 지붕 같은 데서 도시 양봉하는 사례들도 꽤 흥미롭더라고요. 네, 그런 시도들이 있죠. 그리고 유럽연합처럼 특정 살충제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
제한하는 그런 규제 강화, 이것도 중요한 변화 같고요. 그리고 IT 기술 접목한 스마트 벌통,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. 벌통 내부 환경을 막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생존율을 65%나 높였다고요. 네, 기술적인 접근도 아주 활발해요. 예를 들면 벌의 특정 질병 유전 정보 일부를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의 RNA 치료제 같은 거요. 허니가드 RX 이런 제품도 나왔고요. 또 미국에서는 아예 꿀벌 백신도 승인이 됐거든요. 이런 바이오 기술 발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. 오, 백신까지요? 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이나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꿀벌 먹이터, 그러니까 밀원숲을 조성하는 노력이에요. 꽃과 나무를 심는 거죠. 결국은 뭐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생태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쭉 살펴봤지만 벌은 정말 우리 식탁, 우리 경제, 그리고 지구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존재입니다. 그래서 벌의 위기는 그냥 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위기인 거고요.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키는 일이 결국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이 작지만 정말 위대한 생명체, 벌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?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뒤에 숨겨진 벌들의 그 소리 없는 노고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딥다이브가 당신에게 그런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